리코 세타 V는 주식회사 리코에서 제작한 360 카메라입니다. 제품의 크기는 이렇게 컴팩트하게 만들어져 있고 휴대하기가 편하다는 게 장점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화질이 좋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리코 세타 V는 작지만 강력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상당의 고화질 360 사진은 물론 4K 촬영까지 가능하다는 건데요. 그럼 지금부터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외관인데요. 리코 세타 V는 크게 전면 렌즈와 후면 렌즈 그리고 4가지의 버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정면에 있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정면 렌즈가 존재하고 바로 밑에 점이 2개가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 점은 마이크 구멍이고 두 번째 점은 상태 램프입니다. 이는 카메라의 사용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엄청나게 큰 동그라미가 존재를 하는데요. 이것은 셔터 버튼으로 누르게 되면 사진을 캡처하거나 또는 영상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부분 리코 로고 위에 공간은 리코 세타의 V를 확인할 수 있는 램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선 이게 지금 기자재 스티커 때문에 리코 세타 V의 로고 가려져 있지만 보통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에는 미세하게 빛이 보이시죠? 여기가 상태 램프 창입니다. 당연한 거지만 전원이 꺼져 있을 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행 후에는 파란 불빛으로 표시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렇게 또 표시되는 메뉴는 무선 와이파이 연결 여부, 촬영 모드의 여부, 메모리 경고 등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오른쪽 사이드 부분인데요. 리코 세타의 오른쪽 사이드는 3가지 버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맨 위에 있는 전원 버튼, 두 번째로는 와이파이 무선 버튼, 세 번째로는 모드를 변경할 수 있는 이렇게 모드 버튼, 이렇게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반대편은 특별한 것은 없지만 이쪽에 보시면 3개의 구멍으로 나오는 스피커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단에도 2개의 점이 있는데요. 이 2개의 구멍은 마이크가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단에는 마이크를 연결할 수 있는 마이크 단자와 단자 구멍과 그 다음에 USB 단자 구멍,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삼각대 마운트 구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관은 이것으로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좀 더 자세하게 사양을 이야기를 해드리면요. 리코 세타 V의 카메라 이미지 센스는 자막을 보시는 것과 같이 CMOS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전면 렌즈, 후면 렌즈 따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러겠죠. 유효 화소는 1200만 화소이고요. 사진 해상도는 5376 곱하기 2688이며 동영상 해상도는 최대 4K H264 코덱의 29.97프레임을 지원합니다. 내장 메모리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외장 메모리가 없이 촬영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내장 메모리는 19GB의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녹화 가능한 배터리 사용 시간은 설정마다 다르나 완충 해시 시 사진은 약 4800매 촬영이 가능하며 동영상은 4K 촬영 시 40분, 2K 촬영 시 130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배터리 상태가 최상일 경우를 말하는 것이니 자신의 목적에 따라 적절히 관리를 하며 촬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리코 세타 V 휴대폰과 연동 및 촬영 방법입니다. 리코 세타 V의 휴대폰 연동이랑 촬영하는 방법은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이제 리코 세타 V의 기기를 보게 되시면 컴팩트한 만큼 실시간 촬영 화면을 보는 디스플레이는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이나 영상의 세부적인 설정 또는 촬영 화면을 기기만으로 설정할 수 없다는 것이 단점인데요. 그래서 이런 자세한 부분은 휴대폰과 연동하여서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리코 세타 V와
휴대폰을 연동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우선 연결하기 전에 이 리코세타 V를 휴대폰에 연결을 시켜줄 만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 어플리케이션은 휴대폰에서 설치하실 수 있고, 설치가 완료를 하신 다음에 이 리코세타 V 자체적으로 있는 기능을 활용해서 와이파이를 연결을 해주면 되는데요. 우선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런 안드로이드 핸드폰이 있다는 가정하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드로이드 휴대폰을 키시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플레이 스토어가 존재를 하는데요. 플레이 스토어를 들어가셔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리코세타라는 것을 입력을 하시면요, 이렇게 리코세타 V 어플리케이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설치를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네, 이렇게 다운로드를 하신 다음에 설치를 진행을 해요. 자, 이렇게 설치가 되면 이렇게 열기 버튼이 나오는데 한번 이렇게 열어서 확인을 해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화면이 나오면 뭐 허용하시겠습니까? 다 허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해주시면 되고, 이제 이렇게까지 화면이 나오셨다면 기본적인 애플리케이션 설치는 끝나신 거고요. 이제 나와서 이 리코세타 V와 휴대폰을 이제 연동을 시켜줘야겠죠. 그러면 아까 설명드렸던 리코세타 V의 오른쪽 사이드를 보시면 세 가지 버튼이 있다고 했는데, 그중 두 번째 와이파이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램프에 좀 작게 나와서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와이파이 모양으로 깜빡깜빡 거리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러면은 이제 휴대폰을 들어가셔가지고 설정창을 들어가신 다음에 당연한 거겠지만 와이파이 버튼을 연결을 클릭을 해주시고 이 리코세타 V의 모델을 찾으시면 되는데, 이제 여기서 리코세타 V의 모델을 어떻게 찾냐, 그거는 이 밑에를 보시면 됩니다. 여기 밑에를 보시면 작게 영어와 숫자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리코세타 해당 기기의 이름과 넘버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휴대폰으로 넘어가서 확인을 해보시면은 이 넘버 그대로 와이파이가 이름이 잡힙니다. 그럼 이걸 클릭을 해주시고요. 클릭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또 뜨게 되는데, 이 비밀번호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 영어 알파벳을 제외한 숫자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력을 해서 연결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와이파이 모양이 뜨면서 연결이 되시는 거고요. 이렇게 와이파이 모양으로 연결이 됐으면 아까 설치한 어플리케이션을 이렇게 실행을 시켜 주신 다음에 이런 화면을 뜨시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어플리케이션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리자면요, 이 맨 처음 맨 위에 상단 첫 번째는 기기 이미지, 즉 이 핸드폰 안에 저장을 한 이미지를 말합니다. 나중에 리코세타 V에서 촬영을 하신 다음에 이 기기로 이미지를 복사하시거나 전송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 핸드폰에서 따로 리코세타 V를 연결하지 않아도 확인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카메라 이미지인데요, 카메라 이미지는 정말 간단하게 말 그대로 이 리코세타 V에서 촬영한 이미지나 영상들을 보실 수 있다는 소리인데요, 지금은 이 안에 담긴 영상이랑 이미지가 많기 때문에 로딩이 좀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렇게 뭐가 많을 때는 미리미리 백업을 해두신 다음에 포맷을 해 두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영상을 찍고 보시는데 원활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이렇게 제가 지금 오래 걸려서 일단 꺼놨고요. 세 번째 창은 그냥 이렇게 이제 리코세타의 정보 같은 거나 다양한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창 같은 거고요. 지금은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확인은 불가능하지만 그렇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시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설정창인데요, 말 그대로 이제 설정창은 뭐 기기 와이파이 비번을 변경하거나 아니면 카메라 설정을 바꾸는 등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다양하게 설정을 수정할 수 있는 거고요. 이제 여기서 기기를 사용하시면서 자기한테 맞는 것들을 바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보이시죠? 약간 이게 눈 모양처럼 생긴 게 있는데,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디스플레이가 나옵니다. 이제 바로 리코세타 V의 촬영과 디스플레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 건데요, 이제 이렇게 나와 있으면 여기 위에 동영상을 찍을 건지 사진을 찍은 건지 선택을 하실 수 있고,
아까 봤었던 설정창에서 또 따로 세부 설정하실 수 있고,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볼 건지를 설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맞는 방식대로 해주시면 되고요. 밑에는 뭐 화이트 밸런스 조절이나 아니면은 노출을 조정하는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빨간색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영상이 촬영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촬영이 끝나면 이거를 눌러서 촬영을 종료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앞에 있는 이 동그란 셔터 버튼을 클릭하셔서 촬영을 종료하셔도 됩니다. 자체적으로 촬영을 진행한 후 영상을 휴대폰으로 볼 때는 스티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360도로 영상을 감상하는데 무리가 없지만, 컴퓨터로 영상을 뽑아내서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별도의 스티칭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리코세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다운받고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신이 찍은 영상을 변환을 시켜줘야 하는데요. 그러려면 리코세타 홈페이지에 들어가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해야 됩니다. 다운로드를 클릭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여기 리코세타 V의 모델명이 보이고요. 그 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기본 앱을 클릭을 하셔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다운로드를 완료했으면 이렇게 리코세타 설치가 나오는데요. 똑같이 그냥 동의하고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치가 완료되면은 이런 창이 뜨는데 스티칭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보시면은 파일, 열기, 포맷 업데이트, 플러그인 관리, 개발자 모드, 뭐 디스플레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로그인 할 수도 있고요. 뭐 다운만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기본적인 리코세타의 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리코세타 V와 컴퓨터를 연결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필요한 게 이 잭이 필요한데요. 당연한 거지만 이 밑에 잭은 리코세타 V의 밑에 연결 잭과 구멍이 동일해야 되고요. 이렇게 연결을 시켜준 다음에 마찬가지로 컴퓨터에다 연결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게 되면 빛이 들어오게 되고요. 당연한 거지만 컴퓨터에 연결이 됐다는 알림이 뜰 거고, 연결이 되신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연결을 했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불러올 수 있는 게 아니라요, 따로 영상을 밖으로 빼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옮겨서 스티칭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리코세타 V 자체에서 바로 진행을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은 리코세타 V의 저장소를 통해서 영상을 변환시키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불안정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컴퓨터로 파일을 옮기신 다음에 작업을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 이렇게 파일이 많은데 그냥 애시로 하나만 빼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컴퓨터로 옮기게 되면은 파일이 하나 뜨는데, 파일을 클릭해 보면 이렇게 스티칭이 되지 않은 화면인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파일 열기를 통해서 파일을 가져오시거나 아니면은 그대로 드래그해서 가져오실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자신이 원하는 방법을 편한 방식대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클릭해서 옮기게 되면은 이렇게 동영상 변환 창이 뜹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는 두 렌즈로 촬영할 영상을 하나로 합쳐주는 작업을 하는 건데요. 입력 파일은 당연히 이렇게 따로 만지실 필요 없고요. 왜냐면 직접 열었으니까. 여기서 뭐 풀 HD 축소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풀 HD 해상도로 영상을 축소시키는 거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일단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체크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출력 파일, 이제 이거 최종적으로 어느 폴더에 이렇게 영상을 출력을 할 건지에 대한 건데요. 이거는 뭐 편하게 이제 자신이 폴더 하나 만들어서 그쪽을 지정해 줘도 되고요. 저도 한번 개인적으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코세타 V라고 해서 이 폴더에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이름도 마찬가지로 바꾸실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시작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동영상 변환 준비 중, 그 다음에 변환이 진행되게 됩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영상이
360 영상으로 출력이 되신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티칭이 작업이 완료가 된 거고요. 이제 아까 만들었던 폴더에 들어가면 이렇게 완성으로 영상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 영상들은 추후에 다른 VR 편집 프로그램을 통해서 영상을 재편집하거나 가공할 수 있습니다.